현실과 가상이 결합된 세상, 혹은 완전한 가상의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말하는 메타버스는 언제 완성이 될까요? 당장이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할 것 같았던 메타버스 세상은 아직은 먼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기술,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이라는 실감 기술은 삶 곳곳에서 우리의 경험의 폭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경험의 문턱을 낮춰주는 실감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메타버스 진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딱 1년 전 이맘때인 2021년 11월만 해도 다들 장밋빛 전망을 내놨던 것과 많이 비교가 됩니다. 지난해 이런 분위기를 주도했던 기업이 크게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두 곳인데요. 메타는 호라이즌이라는 거대한 가상세계 SNS를 내놓으면서 아바타 기반의 가상세계에서 사람들이 소통하고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자사의 MR, 즉 혼합현실기기인 홀로렌즈 시리즈를 기반으로 업무용 메타버스를 구축하겠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1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큰 변화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도 메타버스 산업이 위기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로 일하고 소통하는 세상이 쉽지 않다는 비판이죠. 얼핏 보면 이런 평가가 맞아 보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메타버스 관련 전략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분위기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간 이어진 메타버스 열풍, 그리고 줄어드는 관심이 마치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 하나인 이집트 나일강의 범람과 같다는 것이죠. 나일강은 매년 여름이 되면 범람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이 빠지고 나면 물에 함께 떠내려온 잔존물들이 두껍게 나와서 비옥한 토양이 된다고 합니다. 농부들은 이 땅에 파종을 하고 다음해 4월에서 5월 사이에 수확을 하죠. 나일강 유역은 매년 이렇게 새로운 영양분이 공급된 덕에 수천 년간이나 농사를 지으면서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역시 빅테크들의 주도로 어마어마한 범람이 있었고 뭐가 정말 우리 삶을 바꿀 기술인지 모를 정도로 혼탁하게 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열기가 식은 지금 오히려 그동안 개발됐던 다양한 기술들이 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데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죠. 아바타를 만들어내는 3D 기술도 필요하고요. 인공지능 기술도 필요할 것이고 클라우드와 네트워크 기술도 있겠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실감 기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감 기술은 인간의 오감을 극대화해서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들을 통칭합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이 대표적이고요. 넓게 보면 인터랙티브 미디어, 홀로그램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메타버스 핵심 기술로 꼽히는 기술들이죠. 이를 통해서 구현된 가상세계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게 메타버스의 비전이었는데 지금 이 세상을 구축하는 것 자체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일단 구축은 해봤지만 생각보다 큰 반응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실감 기술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활용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을 만드는 데만 활용되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실감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를 최근에는 신기술 융합 콘텐츠라고 부르는데요. 현실의 거의 모든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국방, 재난, 안전, 의료, 교육은 물론 농업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기술이죠. 나아가서는 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경험을 조금이나마 더 확장할 수 있고요. 다양한 이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걷어내고 나면 엄청나게 가치 있는 기술인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이미 시공간을 초월해 경험을 확장하는 이런 신기술 융합 콘텐츠의 특성을 이용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감동을 줬던 몇몇 사례들을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먼저 2022년 2월에 방영된 MBC의 다큐멘터리 너를 만나다입니다. 당시를 기준으로 4년 전에 7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강나연 양과 어머니 장지성 씨가 가상현실 세계에서 다시 한번 만나는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VR 기술을 통해 생전의 강양의 모습을 구현했고요. 어머니 장 씨가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가상세계에 구현된 딸과 시간을 보내는 내용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강양의 생전 목소리까지 복원한 아바타와 어머니가 재회를 하는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유튜브 클립에도 감동적이다 라는 내용의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요. 저는 가장 눈에 띄었던 댓글이 이렇게 사람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것이 기술 발전의 목적이다 였습니다. 이처럼 잠시나마 먼저 떠난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이런 선한 영향력이 신기술 융합 콘텐츠의 힘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프로그램이 한 가족의 이야기라면 많은 이들이 그리워했던 스타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바로 2022년 12월에 방영된 음악 프로그램 엠넷의 AI 음악 프로젝트 다시 한번인데요. 2008년에 3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룹 거북이의 리더 터틀맨 임성훈 씨를 다시 한번 무대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터틀맨의 목소리를 재구성했고요.
VR 기술을 통해서 그를 현실의 무대에 다시 한번 소환했습니다. 거북이의 다른 두 멤버와 터틀맨이 함께 다시 무대에 올라 공연하는 모습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줬죠. 이처럼 감동적인 신기술 융합 콘텐츠도 있지만 누군가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고 또 사회에 경각심을 주는 콘텐츠도 있습니다. 바로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운송 설비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사망한 고 김용균 씨의 작업 환경을 VR로 구현한 다큐멘터리 용균이를 만났다입니다. 당시 용균 씨가 근무했던 환경이 얼마나 위험하고 열악했는지를 VR로 구현하고 일반인들에게 이를 체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용균 씨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900여 장의 발전소 사진과 영상을 토대로 석탄가루가 휘날리는 발전소 내부를 실감나게 구현을 했고요. 시민들에게 VR 고글을 통해서 가상의 발전소에 들어가 그 작업 환경과 일상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덕분에 참가자들은 발전소의 근무 환경이 얼마나 위험천만했는지,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잠깐 분노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을 하다 보니까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고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은 일회성 콘텐츠인데요. VR, AR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신기술 융합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감동을 주기도 하고 콘텐츠 소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몇 개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바닷속 세계를 VR 콘텐츠로 보여주는 스타트업 망그로브입니다. 말 그대로 바닷속을 VR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걸 다시 콘텐츠로 만드는 회사인데요. 스쿠버 다이빙 국제 강사이기도 한 창업자가 수중 공간을 어떻게 더 현실감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수중 신기술 융합 콘텐츠 제작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직접 수중 촬영용 카메라 하우징도 개발을 했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바닷속의 모습을 알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가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접하긴 하지만 여전히 접근이 어렵고 신비로운 세계이죠. 그래서 이런 수중 세계를 VR 콘텐츠를 통해서 재현하고요. 인간이 직접 갈 수 없는 공간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실감 기술을 통해서 확장해주는 콘텐츠인 셈이죠.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서 망그로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K-엑스포 베트남 해외 진출 사업을 통해서 베트남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최근에는 7개 에피소드로 제작된 수중 VR 콘텐츠가 LG U+뿐만 아니라 중국과 말레이시아에 판매됐다고 합니다. 2022년 5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C-엑스포 2022 행사를 통해 이르티카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망그로브의 이 콘텐츠에 눈길이 갔던 또 다른 이유는 이런 수중 VR 콘텐츠가 일종의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VR이 아니더라도 수중 환경을 볼 수는 있습니다. 거대한 수족관, 즉 아쿠아리움을 방문하면 되죠. 하지만 이런 곳은 전국에 몇 없는 데다가 입장료 부담도 있어서 쉽게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망그로브의 콘텐츠는 누구나 쉽게 VR 환경을 통해 수중 생태계를 구경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오히려 물속에 있는 것 같은 경험을 제공하니까 더 현실감이 있겠죠. 나아가서 망그로브는 이런 체험 교육이 부족한 중소도시로 직접 찾아가는 신기술 융합 콘텐츠 체험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리움은 고사하고 VR 콘텐츠도 접하기 쉽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의 경험의 폭을 늘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또 다른 신기술 융합 콘텐츠 전문 기업 단밀이 있습니다. 단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콘텐츠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CKL 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출신입니다. 단밀은 현실 공간의 AR, VR은 물론 LED, 홀로그램, 프로젝션 기술을 비롯해 다양한 실감 기술을 결합해 화려한 신기술 융합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회식을 기억하시나요? 무대 한가운데에서 공연이 펼쳐지다가 빛 기둥이 하늘로 치솟고 무대 바닥에 다양한 영상이 지나가면서 이게 전혀 다른 공간처럼 연출이 되곤 했는데요. 이게 바로 단밀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거창한 메타버스 기술 없이도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물을 했죠. 단밀은 최근에는 디지털 테마파크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2022년 8월에 제주도에 루나폴이라는 야외형 디지털 테마파크를 열었는데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12만 평 규모로 꾸며진 이 공간에는 홀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들이 활용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달에 소원을 빌었고 소원이 가득 쌓여서 무거워진 달이 제주로 떨어졌다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밤길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즐기는 나이트워크, 루나폴 세계관을 재현한 루나 빌리지, 달의 민족 루나리안 상점 등을 구현했습니다. 평범한 야외 전시회에 실감 기술로 스토리를 입히고 생동감을 부여한 것이죠. 이처럼 신기술 융합 콘텐츠를 이용하면 굳이 가상 공간을 구축하지 않아도 현실에서도 우리의 경험을 확장하고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는 것을 단밀과 같은 기업들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명화 속으로 들어가 체험하는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 부스트온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미술 교과서에서 봐왔던 명화를 신기술 융합 콘텐츠로 탈바꿈해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죠. 부스트온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초기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인데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콘텐츠 초기 스타트업이 쉽게 사업을 시작하고 문화 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육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지원을 받은 부스토어는 최근에 인천국제공항과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27m에 달하는 거대한 신기술 융합 콘텐츠 작품인 무빙 워터풀을 인천국제공항 T1 미디어타워에 설치했습니다. 거대한 벽에서 물이 쏟아지고 블록으로 이뤄진 벽이 움직일 때마다 물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작품인데요. 영상으로만 봐도 정말 눈앞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스토어는 앞으로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반 고흐, 앙리 루소, 구스타프 클림트를 비롯한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가상 공간으로 구축해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실감 기술을 활용한 신기술 융합 콘텐츠는 굳이 메타버스가 아니더라도 인간의 경험을 확장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이곳저곳에 스며들어서 새로운 경험으로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신기술 융합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기업 육성 지원 사업인데요. 콘텐츠 분야의 기술과 혁신을 적용하는 창작자들과 스타트업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비롯한 한국의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는 기관인데요. 콘텐츠 창작과 제작, 인재 양성, 기업 육성, 해외 진출까지 모든 과정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창작, 초기 창업, 도약, 글로벌 진출이라는 기업의 성장 주기에 맞춰서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콘텐츠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아이디어 사업화와 기술 검증에 도움을 주고요. 또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외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도 하고 있죠. 이미 최근 4년간 571개의 기업을 육성했다고 하고요. 이들 기업이 올린 총 매출만 1183억 원, 유치에 성공한 투자금 규모만 111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1679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하고요. 오늘은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기술, 그중에서도 실감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 실감 기술이라는 것이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이지만 꼭 가상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메타버스 기술로 한정하지 않고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보았는데 이를 통해서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또 정말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나누기 위해 활약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을 향해 진격하는 속도는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나일강의 범람 이후에 비옥한 땅에서 더 건강한 농작물이 자라듯 메타버스가 남긴 관심과 기술을 양분 삼아 더 다양한 콘텐츠가 등장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